바로 성공이라는 생명이 살아있는 그런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터미 사업하면서 힘들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덜 미쳐서 힘든 거예요.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다 미쳤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공을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큰 꿈을 꾸고 그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쳤다는 말을 듣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한 달에 10만 유로를 버는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당신을 한 달에 10만 유로씩 벌도록 만들어주겠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변에서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장애물을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장애물을 피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장애물을 줄이려고도 하지 마세요. 성공자는 어떤 사람이냐? 장애물보다도 몇 배나 큰 꿈의 바퀴를 키우는 사람이 바로 성공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의 바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면은 이런 장애물은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큰 비전의 바퀴를 가지고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유럽 순방 금방 다녀왔습니다. 투르키에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루마니아, 그 다음에 스페인 둘러보고 왔습니다. 우리 투르키에는 또 우리하고 뭐 형제의 나라다 이렇게 할 만큼, 그래서 투르키에서 우리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 초청을 해서 또 우리가 기부를 했습니다. 애터미가 어떻게 이렇게 유럽에서도 환영을 받고 유럽 사람들도 열광을 하는가?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기획을 할 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지금의 유상이 아니고 정말 조그만한 월세 사무실에서 살 때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이 무대 정도 사무실이 되나요? 그런 사무실에 창고도 그 안에 있었고 서울센터도 그 안에 있었고 세장실도 그 안에 있고 격리회계 사무실도 다 그 안에 있던 그 시절에 우리는 뭐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느냐?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 그래서 이 애터미 이전과 애터미 이후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가 바뀌게 될 거다 하는 그런 굉장히 건방진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것이 실현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가 이제 1조 이상 매출이 되고 전 세계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지금은 우리가 뭐 10위권인데 그때 20위권까지 들어갔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 다이렉트 셀링 이 CEO 카운슬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진짜 오너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메이 오너, 누스킨 오너, 허벌라이프 오너, 뭐 에이본 오너들, 그러니까 방판이나 네트워크 마케팅의 창업자들, 또 이 후계자들이 모이는 정말 실질적인 실권자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처음 왔다고 한 40분 정도 별도로 저한테 발표를 하라고 시간을 주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애터미라는 회사를 만들 때 여러분 회사들하고 경쟁하려고 만든 회사가 아닙니다. 정말 일반 유통회사들하고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해서 이기는 회사를 만들려고 저는 애터미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이렉트 셀링 비즈니스가 빅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눈들이 이만큼 커지더라고요. 왜? 다
이 다이렉트 셀링, 네트워크 마케팅은 빅 비즈니스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놈이 하나 나타나더니 막 빅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뭔데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너 적군이야 악군이야 막 하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자, 우리 존경하는 아메이가 월마트보다도 몇십 년 먼저 생겼습니다. 지금 60년, 70년 돼가거든요. 아마존보다도 수십 년 먼저 생겼습니다. 알리바바보다도 수십 년 먼저 생겼습니다. 그런데 늦게 생긴 월마트는 할인 매장은 600조를 하고, 더 늦게 생긴 아마존은 500조를 하고, 알리바바도 200조, 300조를 하는데 우리 업계의 대표 주자인 존경하는 아메이는 10조밖에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빅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실 건방을 떤 거죠. 10배나 큰 회사 회장님 앞에서. 그랬더니 이제 식사 시간에 그 딕 디보스 회장님이 제 앞으로 이렇게 음식을 들고 오시면서 옆에 앉아도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저 애터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여기 앉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얘기냐, 나는 당신 아버지 이제 그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벤 엔델이라는 분이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우리 업계의 조상님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딕 디보스와 이 제이 벤 엔델이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같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당신 아버지가 쓴 이 책을 보고 이 다이렉트 셀링을 공부를 했고, 당신의 아버지가 없었으면은 나는 이 비즈니스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할인 매장하고 경쟁을 하는지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경비를 줄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각 세계적인 다이렉트 셀링 회사들의 원가 포션, 그러니까 생산 제품에 들어가는 돈, 그 다음에 또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는 회사들보다도 원가 포션이 거의 배가 되는 거예요. 2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런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하고 경쟁을 하지 않고 일반 회사하고 경쟁을 하겠다. 일반 유통, 할인 매장,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해서 품질과 가격으로 이기겠다고 우리는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회사예요. 자, 우리 칫솔, 쓸만합니다. 일회용 칫솔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1,200원밖에 안 해요. 여러분, 할인 매장 백화점 가면은 보통 칫솔 얼마씩 해요? 일반 칫솔 금이온 안 들어있는 거 3,000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200원이에요. 비싸요, 싸요? 싸요. 그런데 거기서 또 수당을 받아. 지금 여러분, 칫솔은 약 절반 가격인데요, 사실 화장품은요 5분의 1, 10분의 1 가격이에요. 품질 대비하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유럽의 명품 화장품 기술이 있잖아요. 그거 따라잡은 지가요 거의 10년이 돼갑니다. 10년. 지금 한국의 이 화장품 기술은 지금 나노 기술 들어와 있죠. RT, 레디에이션 테크놀로지가 들어와 있어요. 방사선을 쏘여 가지고 색소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식물에서 어떤 유효 성분을 주로 추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유효 성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화장품에다 많이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화장품이 시커매지니까. 그래서 많이 못 집어넣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그 시커먼 이 열수 추출한 원료에다가 감마선을 싹 쏘였어. 그랬더니 이게 색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500배를 더 집어넣었더니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개발이 됐다고 뉴스에 벌써 10여 년 전에, 이제 20년 다 돼가네요. 그때 벌써 나온 거예요. 이 RT 기술은 특허예요. 한국 화장품, 애터미 화장품에만 쓰이는 기술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기술들이 지금 외국의 화장품들 뭐가 들어갔다 하지만은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나노 캡슐레이션 기술 이런 거, 거기에다가 뭐 코팅하고 해가지고 이런 거, 그 다음에 DDS, 드러그 델리버리 시스템, 의약 물질 전달 기술이 지금 요 화장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앱솔루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서 기미, 잡티, 주근깨 만드는 그 세포에다가 지금 미백 성분을 딱 타겟팅을 해서 멜라닌 색소가 못 올라오도록 탁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번복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안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 세포에 가서 그 유효 성분이 딱 달라붙어야 돼.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품질의 제품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격에 파는 거예요. 따라오려고 하면은 가랭이가 찢어질 거다. 절대로 못 따라온다. 어떻든 제품이 막 계속해서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 가봤더니 유럽 사람들이 옛날부터 좋은 거 명품 다 쓰던 사람들인데 애터미 제품에 반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유럽 제품이면 뿅 간다고 그러고 뭐 했는데 아니요, 지금 유럽 사람들이 한국 애터미 제품에 뿅 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애터미가 지금 이제 제2의 도약을 하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새로 써갔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당 체계도 기가 막혀요. 여러분 무한 단계야, 무한 단계. 가입비, 진입비도 없는데 무한 단계. 여러분 이 무한 단계라는 얘기를 들으면은요 머릿속에 어마어마한 것이 그려지면은 머리가 좋은 거야. 자, 무한 단계가 왜 어마무시한 거냐 하면은 보통 다단계 회사들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7단계, 12단계, 많아야 15단계까지 수당을 줘. 그 밑에서는 아무리 매출이 일어나도 내하고 수당이 상관이 없어.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내 주변에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 고민이 해결이 돼야 돼. 무한단계라는 얘기를 듣고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주변에는 잘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면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무한단계니까. 내 주변에 똑똑한 놈 있거나 말거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반팽이면 꼭 옆에 반팽이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야. 그러니까 내가 봐도 나도 반팽인데 또 주변에 보니까 또 반팽이 내려가다가도 온팽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 왜? 무한단계니까 나올 때까지 내려가면 돼. 그래서 애터미에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크라운 마스터가 된 사람들이 지금 5명인가가 있어. 이 앞전에 크라운 마스터 되신 분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쭉 내려가다가 이 라인이 어디로 뻗었냐면 대만으로 뻗었네. 대만에서 어마어마한 조직이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조직이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중국 본토로 갔는데 본토에 지금 크라운 마스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김현숙 임페리얼이 중국을 갔다가 거기에 크라운 마스터가 있더래. 그래서 스폰서가 누군가 따져봤더니 자기들래. 그래갖고 끌어안고 울었대. 너무 미안해서. 왜? 스폰서인데 자기가 후원도 좀 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후원 하나 해준 것도 없이 자기 파트너인지도 몰랐는데 혼자 고아처럼 커가지고 크라운까지 데려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대견하고 미안하고 고맙던지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뭐 때문에 벌어지느냐? 무한단계 때문에 벌어진단 말이에요. 무한단계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상한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1억 정도, 월 1억 정도 받으면은 더 받기가 어렵게 해놨어. 그러니까 지금 오신 분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먼저 왔던 지금 15년 전에 왔던 사람들이 다 지금 1억씩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1억 받을 때쯤에 막 10억씩 받아. 그러면은 월 10억씩 받아. 그러면은 내가 1억 받기도 어려워. 그런데 1억 정도 받으면 더 받지 마세요 하고 수당 체계의 상한선을 딱 정해놨어. 그러니까 내가 10년 15년 늦게 왔더라도 이 양반들 1억 가 있어. 월 1억 가 있어.
그러면 나도 하다 보면 정상에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속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지금 임페리얼하고 같은 수당을 받는다고 하니까 속이 시원하죠. 예, 내가 그거를 알고 내가 속 시원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늦게 오신 분들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일을 하는데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떤 사람은 쉽고, 자기가 해본 열 몇 가지 일을 해봤는데 애터미가 제일 쉬웠다는 분도 있어. 그런데 어떤 분은 성격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귀로 말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입으로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도 10년이 돼도 얘기가 안 나와. 안에서 뱅뱅뱅 돌기만 해.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이런 것도 다 훈련을 하면 극복이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여러분들이 비전을 키우는 거예요. 비전, 꿈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를 하는데 장애가 있어, 장애물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어려움을 줄이기를 바라고 그 어려움에다가 자꾸 집중을 한다고. 그런데 그 어려움은 집중을 하면 집중을 할수록 커져.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어. 그러면 그 인간한테 집중을 해야 돼요. 아이고, 살다 보면, 길 가다 보면 똥도 밟는 거지 뭐, 이러면서 잊어버려 그냥. 그리고 이 사람 표정을 내가 임페리얼 됐을 때 한번 돌아보면 어떤 표정이 될 것인가,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이 내한테 어떤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불쌍해 보여. 그러면은 그 성질 더럽고 성질 이상한 사람도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어져. 왜? 내가 임페리얼이야. 이미 임페리얼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를 키워야 되냐면은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비전의 바퀴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주먹만한데 지 맘의 바퀴도 주먹만해. 그러니까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 꿈의 바퀴를 엄청 키우면은 돌멩이가 있든 자갈이 있든 그냥 진창이 있더라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에 1억을 번다고 그러면은 하루에 얼마씩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에 얼마씩? 계산을 안 하고 살아요, 그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루에 300~400만 원씩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예요, 통장에. 하루에 매일. 어제 들어온 돈 지금 다 쓰지도 못했는데 또 들어오고 날마다 300만 원, 400만 원씩이 들어오는 것이 한 달에 1억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꿈꾼다고 하면은 지금 갔더니 다리가 아프다, 어제는 밤늦게까지 다녔더니 졸리다, 오늘은 이렇게 피곤하니까 나가기가 싫다, 오늘 비 오니까 오늘 신난다, 그따위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오늘도 300만 원, 400만 원이 벌리는데 비 온다고 안 가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전의 바퀴를 키우는 거, 그러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은 그냥 할랑하게 거저먹기로 쉬워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 크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한다 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어.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본전이 안 들어가니까 노력을 안 해. 식당이라도 하나 차려놓고 무슨 구멍가게라도 하나 차려놓고 1억 10억 들여놓으면 그거 잊어버릴까 봐서 그냥 새벽같이 셔터 열고 밤늦게까지 막 일을 하고 그러고들 있는데, 이거는 투자를 안 하니까 투자금을 한 1억씩 받아버릴까 그냥 성공하라고. 하여간 여러분들이 한 10억 정도는 투자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억 투자했으면 가게문 일찍 열고 늦게 닫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가게 문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입. 요게 입이 열려 있으면은 가게 문이 열려 있는 거야.
요게 닫혀 있으면은 가게 문을 닫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닫아 놓고 하루 지나가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렇죠? 근데 왜 날마다 이 가게 문 안 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은 열어야 돼. 그렇죠? 예. 공무원도 8시간 한단 말이에요. 그 8시간 중에 출근 퇴근 시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예. 일하는 시간만 8시간. 예. 그게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예. 올해 구호가 철저하게 하든지 초절하게 하든지야. 그런데 8시간도 안 해. 공무원보다 10배 이상, 20배 이상 벌려는 일을 시작을 하면서 왜 출퇴근 시간을 안 지키냐고. 8시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성공이 되니 안 되니. 안 되는 게 당연하지.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8시간씩 꼬박해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초절하게 해야 돼. 초절하게. 초절하게 하는 건 어떤 거냐? 집에 안 들어가. 잠을 안 자버려. 네.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달라드는 거. 네. 그게 초절하게 하는 거예요. 24시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초창기 멤버들 다 그렇게 했었어요. 네. 목이 다 쉬어 있었어. 네. 목이 정상인 사람이 없어서. 네. 옛날에 우리 박용옥 임페리얼 계시는 전주센터에 어떤 분이 자기가 새롭게 결심을 하고 내가 센터에 이제는 맨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가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있더래. 그래갖고 그 다음날은 1시간을 또 먼저 갔어. 그랬더니 또 있더래. 이 사람들이 언제 오는 거야? 새벽같이 갔어. 동도 트기 전에. 그랬더니 또 있더래. 아니 몇 시에 출근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퇴근을 안 했는데 이러더래. 임페리얼이 거저됐어요? 열심히 해갖고 됐어요? 열심히 해갖고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밑에 조직이 많아지면은요, 열심히 해야 돼. 해외 가서 도와주고 뭐하고 하려고 하면은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임페리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번에 유럽 가가지고도 막 배탈 났지, 감기 걸렸지, 우리 또 집사람 같이 갔는데 막 우리 집사람은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어, 죽도 못 먹어. 배탈 나가지고. 그러면서도 세미나 때는 그냥 또 유럽 오랜만에 갔으니까 막 힘을 주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합시다 하면서 막 확 뒤집어놓고 왔단 말이에요. 자, 제가 저녁 때 다시 이 무대에서 토크쇼로 만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제 매주 이 석세스 아카데미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그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뭐가 있죠? 복음 사경회가 있어요. 예. 거기를 꼭 와야 돼. 공주 본사에서 해요. 10시 반에 딱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요. 예.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거기를 와야 되느냐? 애텀이라는 회사의 모든 경영의 원리가 성경에서부터 나왔어.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임페리얼이 되면 죽을까 안 죽을까? 죽어.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는 다 죽어.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창조주 하나님이 원래 생명을 2개를 계획을 하셨더라고. 요거 비밀이에요. 성경의 비밀. 근데 한 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 영어로는 바이오라고 읽어요. 생물학적인 생명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100년 정도 가면은 다 끝나. 그렇죠? 네. 그러면은 왜 임페리얼이 되는데? 왜 돈을 벌고? 왜 올라가야 되는데? 다 놓고 불가마속으로 들어가서 한 줌의 재가 될 건데.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고 모셔야 될 부모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진짜 주고 싶은 축복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2번째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2번째 생명을 얻는 것이 인생에서 유일한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생명을 얻은 경험이 있어요.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그 생명의 기쁨 속에서 지금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갔을 때도 우리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복음사 경회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투르키에 무슬림 국가인데도 올 사람들은 오세요 해가지고 또 거기서 몇 분들 모아놓고 또 투르키어로 설교하는 목사님하고 같이 사경회를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재정적인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걸 조회라고 하는 생명. 원래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근데 그게 감추었다가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알의 밀로 땅에 심겨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고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그 성경을 배우는 사경이 뭐냐면은 조사하다 할 때 사자예요. 그게 그 다음에 경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시간을 갖자 해서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금요일 날 애터미 파크 본사 강당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빨리 안 가시고 있죠. 여기가 제일 좋은 피서지입니다. 오늘 잘 오셨고요.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소위 이제 다단계 회사. 혹시 모르고 끌려오신 분은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가 사실 사회적으로 욕을 좀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어제도 중국에서 한 28명 정도, 거기에는 중국의 직접 판매 협회 대표들도 오셨고 중국의 업계 언론사에서들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애터미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 설명을 좀 해달라 해서 많이들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얘기해 줬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중국에는 인문학이 많이 발달해 있다. 그러면서 제가 견리사의 이익을 보거든 그것이 의로운가 생각을 해라. 당신네 나라의 스승이신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눈앞에 이익만 보지 말고 원리와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된다. 원리라는 게 뭐냐? 원리라는 것은 이 우주 가운데 다 통하는 거다. 예를 들면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원리죠. 그렇죠? 자연 원리입니다. 그리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고. 그러면은 유통이 잘 될 수 있는 원리는 뭐냐? 간단하다. 원리는 항상 간단하다.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은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그게 안 팔리면 이상하죠. 당연히 잘 팔리는 거다. 그래서 저한테 애터미가 어떻게 이렇게 고도 성장을 했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느냐, 그런 노하우를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해서 그 노하우는 매우 간단하다. 원리대로 해라. 자연 법칙대로 해라. 이렇게. 그리고 전 세계 26개국에 이렇게 현지 법인이 나가 있는데 각각 그 나라의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그 현지에 적응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전 세계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다를 게 없다. 자, 좋은 물건 싸게 주는데 싫어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그런 원리를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갔더니 다 통하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것 같은데 별로 안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유럽 사람들이 쓰던 명품 화장품 여러분들 동양 사람이니까 썼더니 잘 안 맞고 막 이래요?
그런 생각 안 하고 뭐 부정 썼잖아요. 좋기만 하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에게 좋은 명품 화장품을 만들어서 유럽 사람들한테 가서 팔면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잘 팔리죠. 그분들도 좋다고 그래요 지금. 예.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하다. 원리와 원칙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세상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뭔가 막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원리 원칙으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원칙주의자, 원칙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원칙 중심에 반대로 사는 사람들은 뭘 중심으로 살까요? 그 사람들은 이익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 중심의 반대가 나는 이익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아니 싸고 좋은 제품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해.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면은 공항 면세점이나 백화점에 주는 매장 수수료 30-40% 되죠? 그거 안 줘. 그러니까 30-40% 낮췄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화장품은 광고 때리죠. 예. 뭐 잡지 보면은 뭐 명품 화장품이라고 엄청나게 이렇게 막 도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텔레비전 광고도 때립니다. 예. 그런 광고비가 30-40%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70-80%가 내 얼굴에 발려지는 것이 아니고 다 공중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광고비를 빼고 우리가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원리 원칙대로만 하면은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사면서 그러면서 광고비 대신에 내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은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것만으로도 내한테 이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뭔가 막 조마조마하고 막 심장이 빨리 뛰고 막 말이 잘 안 나오고 그러면은 지금 그 말하러 갈 단계가 아니고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 돼. 예. 애터미 제품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예. 물론 뭐 전혀 안 해본 사람들이 아무리 확신을 가져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려니까 뭐 좀 주저주저 되고 그럴 수는 있어요. 예. 그럴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저 사람이 쓰기만 하면은 나도 이익이지만 저 사람이 진짜 이익이다. 그 생각이 들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근데 그 사람이 안 쓴대. 그랬더니 막 안 쓴다고 그러면은 막 그 사람이 막 나를 거절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주변에다가 얼마든지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것도. 이 복음을 저분이 받아들이면은 정말 좋을 건데. 그 생각을 가지고 전할 때는요, 누구든지 만나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저께도 제가 어떤 장관님을 만났어. 뭔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장관님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못 나가고요. 그럼 오늘 얘기 다 때려치우고 제가 전도를 해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자기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다녔고 지금은 저 집에서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다고. 제가 교회 나가세요 막 하면서 안 그러면 오늘 뭐 하려고 했던 얘기 다 때려치우고 제가 성경 얘기만 할 겁니다 막. 그러면 제가 전도해갖고 그 장관님 전도해갖고 내가 뭐 얻어먹으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아무리 장관을 하고 했더라도 언젠가는 죽을 건데 죽음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답답할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 죽음 앞에서 지금 얼마나 두려운 삶을 살까. 여러분, 성공하면은 죽는 것이 안 두려울 줄 알아요? 성공해놓고 죽으려면 더 짜증나. 임페리얼 됐는데 박정수 죽으려고 해봐. 근데 다행히 내가 전도해서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다행이지. 그냥 임페리얼 됐는데 내가 죽으려고. 그래서
아무리 부자가 되고 성공했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정말 절실한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기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 사람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이 제품을 쓰면은 저 사람에게 이익이 되겠다 그러면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지금 AI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4차 산업 사회가 왔다고 그럽니다. 1차 산업은 농경 사회라고 그러죠. 뭐 농사 짓고 어업하고 광업하고 임업하고 다 이런 것들이 1차 산업이에요. 2차 산업은 이제 그 공장을 지어 가지고 이제 제품 생산을 하는 거고, 제조업 중심으로 가는 거고. 그럼 3차 산업은 뭐냐? 유통, 금융, 서비스. 이게 3차 산업이에요. 그런데 점점 이제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가고 있어요. 4차 산업 시대에는 AI가 이제 핵심이 된단 말이에요. 정보통신, AI. 그러면은 자, 지금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막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AI가 지금 거의 다 처리를 해버려. 제가 디자인 같은 거 할 때도요, 여러분들 캐릭터 만들 때도 그냥 AI 통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챗GPT에다가요 말로 해도 돼요. 제 사진 하나 딱 넣어놓고 고호의 그림으로 바꿔달라 그랬더니 한 30초 만에 쫙 바뀌어져 갖고 나왔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앞으로 일자리가 70%가 없어지고, 물론 30-40%가 새로 생기긴 해요. 그러면은 약 30-40%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업률 5% 10%만 떨어져도 세상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40%가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후를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데 그것이 10년 후에도 잘 될까 안 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분들에게 가가지고 애터미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라 하는 겁니다. 자, 또 어떤 분은 식당이 아주 잘 돼. 고급 식당이에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번대요. 그런데 너무 잘 되니까 너무 힘들대. 그리고 이거를 내가 몇 살까지나 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하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겠다. 왜? 70 넘어가면 못할 것 같더래. 그렇잖아요? 그러면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면 이제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50년 동안 내가 못하고 살지? 이 식당에 갖고 벌어놓은 식당 정리하고 그 돈 가지고 내가 50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별 답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애터미 비전을 얘기를 해주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와가지고 애터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노동소득이란 말이에요. 이게 수술 손 떨리면 해요, 못해요? 못해. 그 그만두는 순간에 수입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시간만 돈이 벌려. 그런데 애터미 소득은 어때요?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도 우리 제품이 싸고 좋아서 계속 쓰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소득이 들어올 수 있고 또 확장까지 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 사업을 전달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애터미는 퍼스널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4차 산업을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면은 첫째는 지식이 필요하고 많은 돈이 필요해요. 애터미도 지금 수백억이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이 그냥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했지만은 나중에 26개국에 이거 법인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물류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30-40개 정도의 물류 창고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재고 관리를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쯤 떨어질 건지를 파악해가지고 그거를 또 미리미리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태평양을 건너가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물류 시스템을 세계적으로 갖추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산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 지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만들어진 이 플랫폼에서 뭐만 하면 되느냐? 내가 이런 인터넷 백화점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요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비즈니스를 같이 하자. 그래서 APP,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고급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을 하면서 크게는 이제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주변 사람들이 물건을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제품 설명. 주변 사람들이 물건을 안 쓴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처방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애용을 안 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애용을 하게 되면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제품 쓴 감동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제 머리가 벗겨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0년 전 사진을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때는 어떻게든 가리려고 이렇게 장발 긴 머리를 이렇게 가리려고 했는데 이쪽이 올라가 있었고, 지금은 에라 모르겠다고 이제 뒤로 넘기는 그 차이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머리가 빠진 게 없어요. 그럼 우리 샴푸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감동을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요 애터미 샴푸 써봐. 너 30대나 지금이나 똑같아, 안 빠져?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품 하나하나,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만나면은요, 제 피부가 제일 좋대요. 야, 너는 왜 주름이 없어? 막 그래. 제 또래들 만나면은, 야, 너 화장품에서 회장이잖아. 애터미 제품 쓰면 너도 이렇게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제품으로 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애용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감동이 퍼져나가서 소비자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소비자만 빠글빠글 하면은 내가 힘들어. 그렇죠? 사업자들이 좀 뭐 조직을 좀 만들고 막 이걸 퍼뜨리고 막 해외도 쫓아가고 막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해. 그러면은 이제 조직을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꿈, 비전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애터미 사업을 하는지, 이 애터미 사업을 통해 갖고 내가 뭐를 성취하려고 하는지. 답은 딱 하나예요. 다른 꿈, 다른 답 각자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애터미에서는 임페리얼이 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달에 1억을 버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첫째는 이제 그거를 자기가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다 보면 믿어져. 최소한 얼마를 얘기해야 되느냐? 100일 동안은 매일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나는 한 달에 1억을 버는 임페리얼이 되려고 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다. 당신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제시하는 것, 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뭐냐? 인생 시나리오 쓰는 거예요. 오늘 인생 시나리오 쓰는 거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인생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잘 써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생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나리오는 뭐 하려고 쓰는 거예요? 영화 만들려고 쓰는 게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 나의 삶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한 편 만드는 거예요. 어디다 만드느냐? 내 머릿속에다 만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닐 건지. 남자들 어때요? 무슨 차 타시고 싶으세요? 포르쉐. 또 여성분들은 뭐 차보다는 집이죠. 그렇죠? 어떤 집? 몇 평? 70평. 근데 70평에 살 수만 있다고 하면 미쳐버리겠어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왜냐? 와, 그렇게 될 수만 있다고 하면 나는 미쳐버리겠다. 그런 영화를 머릿속에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제가 성공학에 관한, 오늘 저녁 때 이제 얘기를 좀 할 건데, 성공학에 관한 책을 다 읽었어. 카네기, 지그지글러, 하이럼 스미스, 스티븐 코비, 그 5사람 정도가 이제 이쪽 분야의 대가들이에요. 그 책을 다 읽었어. 다 읽고 그거를요, 제가 50시간씩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50시간 강의를 하려면 하루에 10시간씩 5일간 꼬박 해야 돼. 그렇게 했어요.
원고 없이 다 외웠어, 책을. 그럼 그 핵심이 뭐냐? 제가 첫 번째가 꿈을 꾸라 이거예요. 뭘 할 건지 머릿속에다 그려넣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어야 되냐면은, 와, 그렇게 될 수만 있다고 하면 나 미쳐버리겠다. 그렇게 돼야 돼.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가 이게 확실하게 그려져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그러면서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만 하고 그러면 욕을 먹어. 그러니까 친척들도 잘 도와줘야 돼. 주변 사람들도 내가 어떻게 도와가면서 같이 일으킬 것인가, 이런 거.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만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주변 사람은 딱 가난하게 놔두고 막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유가 있으면 도와줄 마음이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도, 우리 이도구 임페리얼 18명 브라질 가가지고 딱 후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한 건 아니에요. 나는 1000명 하고 있어. 아니 저기 뭐 10분의 1을 주고 9를 가지고 10처럼 쓰면 된다. 그래서 나는 동의가 잘 안 돼, 그 말에. 그것만 해도 10%만 주는 것도 어디예요, 그렇죠? 예, 네, 뭐 잘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10%를 쓰고 90%를 주는 삶을 살면 참 좋겠다고. 아니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제가 23살 때 그 꿈을 꿨어. 90%를 누군가에게 주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도 돕고 이런 데다 쓰면서 내가 10%를 가지고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만 했어, 생각만. 그런데 지금 1000명의 아이들을 그러니까 내 월급에서 5천만 원씩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회사에서는 10,000명을 후원하고 있어요. 5만 원씩. 그럼 1년에 60억이야. 예. 그래서 그런 돈들을 이렇게 보내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전에는 가난할 때는 텔레비전에서 막 어려운 아이들 나오면 혼자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고 안타까워만 했는데 내가 부자가 되고 나니까 실제로 그걸 도와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다가 학교 100개를 지어가지고 뭐 몇천만 원짜리 학교 100개 짓겠다는 게 아니에요. 한 100억씩 들어가는 그런 학교를 100개를 짓겠다. 근데 그것도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에 시작을 했어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학교를 지금 짓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다가 10만 평을 사가지고 지금 주택단지를 쫙 지어가지고 그 대신에 거기다가 분양해가지고 학교 짓는 돈까지 다 나와. 이자까지도 나와. 이건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지금 지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모자 쓰는 데만 쓰지 말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꿈꾸는 것에 따라 가지고 자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달라져, 얼굴이. 뭔가 이렇게 성공한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야 돼.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야. 옷도 잘 입어야 돼. 지금부터 임페리얼처럼 입어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도 그냥 뭐 반팔 티셔츠 이런 거 하나씩 입고 다니고 이러지 말고 옷도 멋있는 거 입고 다녀야 돼. 지금부터는. 왜? 임페리얼이니까, 임페리얼. 알았어요? 네. 뭐 명품 안 사도 얼마든지 멋있는 옷 입고 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 살 거다, 당신도 같이 살자, 이렇게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 애터미 사업의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제품 애용자가 되고 내가 제품을 쓴 감동을 얘기하는 거. 그럼 소비자가 늘어난다고 그랬죠? 사업자가 늘어나려고 하면은 내 머릿속에 성공적인 삶을 그리고 그 그린 삶을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고 그래요. 17년 월급쟁이 생활하다가 나와가지고 인터넷 백화점을 차렸어. 근데 너무 일찍 차려가지고 망했어.
월세방 들어갔어요. 예. 그 다음에 강경화에 당뇨까지 있어서. 그런데 그 어려운 때 애터미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한 10년 동안 내가 성공학을 공부를 했고 강의를 한국에서 나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은 내가 이 성공학의 대가인데 내가 월세방을 못 빠져나오면은 이 성공학 꽝이야. 버려버려 이거. 그런데 이 성공학을 통해서 내가 빠져나갈 수만 있다고 하면은 이건 진짜다. 근데 진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애텀이라는 회사를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래.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어. 아주 못한 건 아니고 중간 뛰기. 그러니까 이제 막 서울대 가고 그런 친구들이 봤을 때는 조금 깝깝했나 봐. 너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막 이랬거든. 근데 그 서울대 갔던 친구가 동창회 때 한 번 만났어. 그랬더니 저쪽에 앉았는데 막 물어봐 친구한테. 야, 한결이 쟤는 어떻게 산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야, 너 몰라? 너 애텀이라고 들어봤어? 그 회사 회장이야 최고. 막 정말이야? 그래갖고 저 한만큼 있다가 야, 네가 애텀이 회장 맞아? 너 애텀이 어떻게 만들었어? 막 이러는 거야. 그거 내가 조댕이 하나로 했다고. 왜 내가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자,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또 주변 사람들 이렇게 붙들어주고 용기를 주고 사업적으로는 어떻게 도와주고 그러면서 다 같이 잘 사는 이런 것을 머릿속에 꿈꾸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돈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고맙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그런 삶을 머릿속에 그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적처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려운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너무 쉬워. 그래서 우리 임페리얼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겪어왔던 과정이 쉬운 건 아니었는데 10배 어렵더라도 나는 다시 하라면 다시 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무슨 장애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뭐 사람들은 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꿈이 적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무슨 장애가 있다, 무슨 어려움이 있다,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거 핑계대지 마. 그거를 넘어가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의 꿈의 바퀴를 키우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주먹만 한데 내 꿈의 바퀴도 주먹만 해. 그럼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 그런데 문제가 이만큼 크더라도 내 꿈의 바퀴가 훨씬 크면은 지나놓고 보면은 슉 지나가 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큰 것이 아니고 내 꿈이 적은 거다. 한 달에 1억 번다고 그러면 잠 잘래요? 안 잘래요?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생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확실하게 그리고 그거를 용기 있게 주변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요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두려움과 맞서는 게 용기예요. 제가 돈 한 푼도 없는데 글로벌로 가겠다, 임페리얼이 되면 10억을 지게차로 떠주겠다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뭐가 돼요? 사기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끊임없이 계속 외치니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졌어. 지금 14명을 떠줬어. 예? 올해 안에도 또 나올 수 있어요. 이제 해외에서 나올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인생 시나리오 매달 쓰세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쓰면 더 좋아. 매일 쓰면 더 좋아. 그리고 그 인생 시나리오를 집에도 다 붙여놓고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만나는 곳마다 다 그걸 보여줘. 그럼 뭐라고 물으냐면은 얘기를 해줘. 내가 한 달에 1억을 버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 사업을 시작을 했다. 너도 같이 하자.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뭐만 하나 있으면 된다?
조댕이. 예, 마치겠습니다.